2026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강대국 순위 자료를 보내주셨잖아요. 와, 근데 저 이거 표 보자마자 솔직히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우리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어떤 세상의 서열, 이런 게 완전히 뒤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아시아의 맹주라고 불렸던 일본이 8위, 또 유럽의 자존심이라는 프랑스가 7위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바로 그 두 나라 위에 6위 자리에 대한민국 이름이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냥 기분 좋으라고 만든 순위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힘의 판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 아닐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게 그냥 뭐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런 거 하나만 본 게 아니거든요. 외교적 영향력, 기술력, 심지어는 뭐 문화적인 매력도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아, 소프트 파워까지. 네. 이걸 전부 합산한 종합 성적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좀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나라가 저물고 있는지, 또 어떤 나라가 새로운 규칙으로 판을 바꾸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특히 대한민국의 이 6위 등극이 이게 그냥 반짝한 행운인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그 가능성이랑 위험 요소를 같이 짚어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그 거대한 흐름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 위해서 순위표 아래쪽부터 차근차근 올라가 보죠. 먼저 12위 이스라엘입니다. 네, 인구는 서울보다 조금 많고 영토는 경상도만한 이 작은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세계 12위 강대국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 그 이유가 딱 한 단어로 나오는데 이게 참 강렬해요. 도끼. 아, 맞아요. 그 도끼라는 표현만큼 이스라엘을 잘 설명하는 단어도 없을 겁니다. 태생적으로 사방이 다 적대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연구소처럼 돌아가는 곳이니까요. 생존이 목표인 나라군요. 바로 그렇죠. 재밌는 게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매일 쓰는 USB 메모리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컴퓨터 방화벽 기술. 이런 게 사실은 다 이스라엘 군사 기술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생존 기술이 상업화돼서 우리 일상에까지 들어온 거네요. 네. 하긴 하늘에서 미사일이 막 쏟아져도 그걸 요격해서 지워버리는 아이언돔을 보면 그 생존 본능이 얼마나 무서운 기술을 만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드 파워인 겁니다. 여기에 또 세계 최강 정보기관 모사드의 정보력, 아, 모사드. 그리고 뭐 공식적으로 인정은 안 하지만 모두가 아는 사실, 바로 핵무기 보유. 아, 최소 90기에서 뭐 많게는 200기까지 추정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나 건드리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딱 이 비대칭 전력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생존을 위한 도끼가 만든 기술력의 핵카드라. 정말 만만치 않네요. 자, 그럼 9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사우디. 흔히 석유 부자, 기름집 이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자료를 보니까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아예 돈다발 그 자체를 무기로 휘두르는 수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가 석유 2호를 준비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프로젝트를 벌이고 있어요. 아, 그 네옴시티? 네, 바로 네움시티 프로젝트입니다. GDP가 이미 1조 달러를 넘었는데 그 막대한 돈으로 미래를 그냥 통째로 사고 있는 겁니다. 네옴시티. 저도 들어는 봤는데 그냥 사막에 도시 짓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도시가 아니죠. 사막 한가운데 서울 면적의 한 44배 크기 땅에다가요.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요? 네, 우리 돈으로 약 650조 원을 쏟아부어서 AI와 로봇, 100% 신재생 에너지로만 움직이는 미래 도시를 창조하는 거예요. 와, 스케일이 다르네요.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의 최첨단 기술, 인재, 그리고 외교적인 영향력까지 전부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야,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구간인데요. 순위가 올라갈수록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바뀌네요. 8위, 일본입니다. 네. 한때 미국마저 집어삼킬 듯했던 경제대국. 재패니즈 넘버원의 신화는 이제 정말 과거의 이야기가 된 걸까요? 1980년대에는요. 와,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고요. 실제로 뉴욕의 상징인 록펠러 센터를 사들이면서 세계를 경악시켰죠. 네, 그랬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지금의 일본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잃어버린 30년이란 말 대신에 훨씬 더 날카로운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인데요? 바로 썩어가는 30년이라고요. 썩어간다. 와,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그냥 정체된 게 아니라
아예 내부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그냥 멈춰 있다는 뜻이지만 썩어간다는 건 기반 자체가 부식되고 있는 거죠. 물론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같은 기초 기술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미래를 이끌 동력이 안 보인다는 게 치명적인 거예요.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60%. 260%요? 네, 선진국 중에선 압도적 1위고요. 인구 구조는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거의 30%에 육박하고 출산율은 1.2명대, 매년 50만 명씩.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경제나 인구 문제도 심각한데 제가 자료 보면서 더 충격받았던 건 사회 전체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니 아직도 팩스를 쓴다는 얘기가. 그게 바로 썩어간다는 표현의 핵심입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 흐름을 못 따라가는 사회 경직성이요.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가진 나라의 관공서에서 아직도 도장을 찍고 팩스로 문서를 보내는 겁니다. 참. 변화를 거부하는 이 아날로그 문화가 국가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참 정확한데 겉은 화려한 기모노지만 속은 병든 거인이라는 거죠. 참 씁쓸하네요. 그 바로 위, 7위는 프랑스입니다. 예술과 낭만, 와인, 패션 이런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의외의 모습을 자료는 보여주더라고요. 프랑스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드골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드골주의요? 네, 미국 없이 우리 유럽은 우리 힘으로 지킨다. 이런 강한 자주국방 의지죠. 그 결과 EU에서 유일하게 핵 항공모함을 운영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쏠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프랑스의 별명은 전투국가에 가까워요. 전투국가라니? 정말 의외네요. 그럼 그 힘의 실체는 뭔가요? 약 300개의 핵탄두,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 소속이 아닌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골호. 이게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군사력의 상징인 거죠. 여기에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산업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부가 더해져서 막강한 국력을 형성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연 1%대 저성장이랑 7%가 넘는 높은 실업률, 그리고 이민자 문제로 인한 극심한 사회 갈등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있어요. 미래 동력이 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게 가장 큰 고민거리죠. 자, 드디어 6위! 대한민국입니다. 네, 썩어가는 거인 일본, 그리고 성장이 멈춘 전투국가 프랑스를 우리가 넘어섰습니다. 이게 단순히 국뽕에 취할 일이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이라고 하니까 더 의미가 크게 다가오네요. 그렇죠. 1953년에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에서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걸까요? 자료는 한국의 저력을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돕기,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 도쿄와 속도. 네,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압축 성장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인 거죠. 그 중심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3대 핵심 산업이 있고요. 3대 핵심 산업이요? 네, 첫째가 바로 반도체죠.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반도체. 맞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디램 시장의 70%, 낸드 플래시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물건을 많이 파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AI 시대를 움직이는 두뇌 생산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와. 두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3사가 합쳐서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업. 한때 중국에 1위를 내줬지만 2024년에 다시 탈환했습니다. 네. 특히 LNG 운반선 같은 비싼 고부가 가치 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의 90%를 우리가 독점하고 있어요. 경제랑 기술력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자료에서 진짜 무섭다고 표현한 부분은 따로 있더라고요. 네. 바로 방위산업, K방산입니다.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싸구려 카피캣 아니냐? 이런 조롱까지 받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야말로 환골탈태죠. 결정적인 계기는 폴란드와의 초대형 계약이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이상. 이건 그냥 한 나라의 군대를 통째로 바꿔버린 수준의 계약이었으니까요. 이야. 그 이후로 호주, 루마니아, 이집트까지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무기를 사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성공 비결이 뭘까요? 단순히 싸다고 이렇게 잘 팔리는 건 아닐 텐데요. 자료는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압도적인 성능. 둘째, 독일제 전차 주문하면 몇 년씩 걸리는데 우리는 바로 찍어서 배송해주는 말도 안 되는 생산 속도.
바로 찍어서 배송이요? 네. 그러면서도 셋째, 가격은 절반 수준이라는 미친 가성비. 여기에 24시간 공장을 돌릴 수 있는 휴전국가 특유의 생산 능력까지 더해지니까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2024년에 방산 수출액 170억 달러를 넘어서 단숨에 세계 4위 수출국으로 뛰어올랐죠. 자료에 나온 구슴도치인 줄 알았는데 이빨 숨긴 호랑이였다라는 평가가 진짜 딱 들어맞는 상황이네요. 네네, 여기에 문화의 힘까지 더해지면서 시너지가 폭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BTS, 오징어 게임, 기생충 같은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문화 콘텐츠 수출액만 연 10억 달러가 넘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 나오는 겁니다. 경제 기술력과 군사력이라는 하드파워, 그리고 문화적 매력이라는 소프트파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 시작한 거죠. 자, 하지만 6이라는 자리에 만족할 수는 없죠. 우리 위에는 아직 5마리의 괴물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들은 정말 차원이 다르다고 하던데 하나씩 짚어보죠. 5위 독일입니다. 독일은 2번의 세계대전을 일으킨 그 저력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전범국이라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군사적 난쟁이로 묶어두고 있었을 뿐이죠. 아,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1,000억 유로, 우리 돈 140조 원 유머의 국방 특별기금을 승인했어요. 자료는 이걸 잠자던 사자가 깨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유럽 최강의 산업국가가 다시 군사대국화의 길로 들어선 거죠. 4위는 영국이네요. 브렉시트 이후로 힘이 많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좀 의외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제조업 국가가 아니죠. 자료에서는 영국을 노련한 늙은 여우에 비유하는데요. 이들은 금융과 정보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아, 금융과 정보? 네, 런던 금융과가 전 세계 외환 거래의 40%를 차지하고요. 캐나다, 호주 같은 56개국이 참여하는 영연방의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와 MI6의 정보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3위 러시아는 좀 의아해요. 경제 규모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작은데 어떻게 3위일 수가 있죠? 이유는 딱 2가지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넓은 땅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 아, 땅과 핵. 모든 경제적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절대적인 카드인 겁니다. 자료에 나온 표현이 정말 섬뜩한데 내가 망하면 지구 반쪽 날리고 다 같이 죽겠다. 이런 협박이 실제로 통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하네요, 정말. 2위는 당연히 중국이겠죠? 그렇습니다. 14억 인구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압도적인 제조업 기반. 항공모함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면서 군사적으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죠. 네. 하지만 자료는 중국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심각한 내부 문제를 지적해요. 통제 불능 수준의 부동산 거품, 극심한 청년 실업, 초고령화 사회 진입. 겉은 거대하지만 속은 골마 터지기 직전일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는 역시나 설명이 필요 없는 미국, 천조국이군요. 네, 자료에서는 아예 완전체라고 표현하던데요. 정말 약점이 없는 나라인가요? 적어도 이 순위를 매기는 국력 지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방비 하나만 봐도 2위부터 10위까지 합친 것보다 많고요. 와, 세계 1위 GDP, 구글,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 독점, 달러 기축 통화, 11척의 핵항모 전단, 심지어 석유와 식량까지 완벽하게 자급자족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1위죠. 약점을 찾기가 더 힘든 나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맹수들 틈에서 우리가 과연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자료에서 아주 흥미롭고 대담한 시나리오 하나를 제시하더라고요. 미래 강대국의 조건, 즉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땅, 인구, 자원이 국력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기술, 특히 AI, 반도체, 배터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이 미래 핵심 기술 3가지를 모두 손에 쥔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면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분석합니다. 아, 유일하다고요? 네, AI 시대의 심장인 HBM을 포함한 반도체 시장,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우리가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G3 시나리오. 일부 전문가들이 한국이 2030년대에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한다는데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래서 자료는 이 장밋빛 전망에 아주 차가운 경고를 덧붙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4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겠죠. 첫째, 두말할 필요 없이 2024년 합계 출산율 0.7명대의 저출산 문제입니다. 네, 심각하죠. 이건 단순히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나라의 내수 시장과 성장 잠재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시한폭탄이에요. 둘째는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는 지정학적 위험. 셋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서민의 격차가 너무 심한 양극화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원자재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라는 구조적 취약점입니다. 오늘 자료를 쭉 훑어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드네요. 하나는 쫄지 말자. 우린 이미 세계적인 강대국이다. 라는 자신감. 네, 다른 하나는 방심하지 말자. 일본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각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6이라는 성적표는 어쩌면 전쟁의 폐허 위에서 모든 걸 바쳐 일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선물을 지키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드는 건 이제 우리 세대의 몫이겠죠. 저출산이나 양극화 같은 내부의 암을 도려내지 못하면 G3는커녕 지금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의 강점인 기술과 문화 경쟁력을 더 키워나간다면 G3는 결코 헛된 꿈이 아닐 겁니다.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만은 추락의 시작이고 경쟁을 멈추는 순간 뒤처지게 되죠.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세계 6위는 결승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출발선이니까요. 맞습니다. 자료는 기술, 경제, 군사력 같은 한국의 외부적인 힘을 모두 분석했지만 결국 G3로 가는 마지막 열쇠는 저출산과 양극화라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달려있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분석을 들으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 엄청난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 각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